스토킹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제2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31년 수사관 경력의 경찰, 검찰 출신 법무사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토킹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는 첫 번째 접근하거나 진로를 따라다니는 행위, 두 번째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세 번째 우편,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네 번째 물건을 보내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자, 두 번째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입니다. 경찰 수사관이 반드시 확인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거절 의사 또는 두려움을 표현한 이유에도 지속되었는지 여부이고요. 두 번째, 정당한 이유. 단순 지인 간 연락이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속적 반복적 행위입니다. 2회 이상 반복되면 지속성 요건 충족이 가능하고, 단발적이라도 행위가 강도 높고 위협적이면 범죄 판단으로 가능합니다. 네 번째,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인데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협을 느꼈는지, 또 정신과 진단서, 피해 진술 등을 주요 증거로 사용합니다. 자, 세 번째,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규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형사처벌인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피해자 보호 규정인데요. 긴급 응급 조치로는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이 있고요. 잠정 조치로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접근 금지, 전기 통신 금지 등의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소장 작성 및 대응 방법입니다. 스토킹 피해에 대하여 경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한 고소장은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야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이후 제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 사실의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를 당하였는지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반복성과 지속성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를 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 미친 영향을 좀 명시를 해 주시고요. 정신적 고통이나 일상생활 침해 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증거 자료 제출인데요.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CCTV 등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명확히 표현해 주시고요. 필요시 경찰에 제2의 범행 피해를 예방을 위한 긴급 응급 조치 및 잠정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되어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고소장에 법리와 그에 맞는 설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억울한 감정만 담겨있는 고소장은 경찰 수사관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이 법적으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춰야 하며 경찰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어야 되며 감정이 아닌 사실관계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야 경찰 수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상 경찰,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감사합니다.